제가 지금 한국직업개발원에서 있는 강의들을 마케팅 관련 강의들을 좀 나가고 있고요. 인하대학교에서 이제 대학원이랑 학부 수업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말이 그럴듯하긴 한데 프로필이랑 교환이 꼭 필요하잖아요, 강사분들한테. 근데 혹시 프로필 사진 찍으신 분 계신가요? 찍으셨어요? 아직 다 안 찍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어느 쪽으로 강의를 원하시나요?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SNS나 네. 소셜 마케팅 네, 네. 그쪽으로 일을 했었고, 아, 근데 뭐 진로나 직업 쪽도 네. 그 직업 상담을 지금 아, 공부하고 있어가지고. 네, 네, 네. 아, 저도 진로나 취업 이쪽으로 공부도 있고 이쪽으로 어느 쪽? 저는 기반이 CS라서 네, 네. 그럼 프레젠테이션 그쪽이요. 어느 쪽? 저는 진로교육. 진로교육이요. 아, 그러시구나. 이게 그러면 그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 직군마다 그리고 타겟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미리 그 정보를 조금 받으면 거기에 더 포커스 해가지고 할 수 있었을 텐데 그 부분은 제가 딱 맞추지는 못한 것 같고요. 근데 거의 그 골자가 다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맞춰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CS 같은 경우에는 외부의 교육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진로 상담이나 이쪽 같은 경우에는 내 프로필에 그게 화려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미지가 화려한 게 아니라 어떠한 그 자격을 갖췄고 뭐 어떤 것들을 했었고 이 프로젝트 단위가 되게 중요한데 CS 같은 경우는 보여지는 이미지들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기업에서 근무를 하면서 교육을 오시는 분들 중에서 가장 그 화려하게 그 도착하시는 분들, 이렇게 CS, CS 쪽에 계시는 분들이 되게 화려하고 그리고 서비스직을 하시다 보니까 다른 분들은 특히 전 개발 쪽의 교육을 들으면 개발자분들은 말씀을 잘 못하시잖아요. 본인만 아는 거예요. 약간 서울대생의 과외를 받는 그런 느낌. 그래서 혼자 막 되게 다 숫자로만 말씀을 하시고 불편한, 그래서 졸린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교환도 딱히 교환을 꾸미지 않아요. 그분들은 그냥 정말 팩트만 그대로 던져주는, 그리고 이거 그냥 올려가지고 보여주는 형태로만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CS 쪽이나 그 저런 거 있잖아요. 브랜딩이나 퍼스널 브랜딩 이쪽 하시는 분들, 이미지 메이킹 하시는 분들은 정말 이 교환 딱 열자마자부터 저분은 이미지 메이킹 하시는 분이구나. 이게 딱 오더라고요. 그게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드린 이유는 내 컨셉인 것 같아요. 이 강의 프로필이든 교환이든 이게 다 내 컨셉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가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강의를 이제 진행을 하실 때 나는 어떤 식으로 강의를 할까, 이거를 이제 컨셉을 잡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시간이 저한테 할당된 시간이 길지가 않다 보니까 같이 좀 만들어보고 실습하고 이런 시간을 가지면 좋은데, 일단 제가 그래서 강의 교환에다가 이거를 짜잘한 것들을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강의가 아니라서 짜기 위한 제 스마트 워킹 툴에다가 교환을 짜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씩 보여드리면, 솔깃하는 강사 프로필 이렇게 지금 제가 닫아놨잖아요. 이게 이제 워크플로이라는 그 툴이에요. 이게 이제 가장 좋은 점은 뭐냐면, 우리가 교환을 만들 때든 강의를 할 때든 이력서를 쓸 때건 뭐부터 해야 될지 큰 그림을 이렇게 먼저 잡아서 들어가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 그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는 세부에 내가 뭘 넣을까가 먼저 구조적으로 만들어져야 큰 그림도 또 그려지잖아요. 근데 그거를 종이에다가 나 이번 강의에다 이 내용 하고 싶어, 이 내용 하고 싶어 이렇게 하다 보면 팔도 아프고 그리고 이 내용을 이게 그룹핑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를 해야 될 때 그룹핑을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거의 이제 좋은 점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여기에 했던 거랑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뭐 이력서를 프로필을 만들면 기본 정보를 넣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력을 경력을 넣어야 되고, 프로젝트 단위로 경력을 넣어야 되고, 또 뭐 근데 또 소개 멘트 같은 것도 넣잖아요.
소개 문구를 넣어야 되는데 그게 내 강의에 대한 내용도 들어갔으면 좋겠고 이런데 이거를 그룹으로 묶고 싶어요. 그러면은 사실 이런 경력이나 기본 정보 단위는 되게 이 뭔가를 꾸미기 위한다는 게 아니라 정말 팩트 기반으로 가는 기본 정보잖아요. 그래서 이게 기본 정보라는 건 뭐 이 프로필 이미지도 있어야 되고 내 이름도 넣어야 되고 그러면 아 이게 기본 정보가 될 수 있겠네. 이거를 묶으려면 이렇게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이고. 이렇게 넣어서 그룹핑을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지금 만들어 온 것도 아, 뭐뭐가 들어가야 되겠네? 이러이러한 게 들어가야겠네? 라고 저서가 들어가야 되고, 강의 이력이 들어가야 되고, 프로젝트 이력, 근무 이력은 현재 과거 순으로 넣어야지. 이렇게 이제 지금 짠 것들도 다 그냥 원래 개별 단위로 만들었다가 그것들을 이제 그룹핑을 한 거예요. 다 하위 레벨로 떨구는 작업들을 했어요. 그래서 이 툴 같은 경우에는 강의 교환을 짜거나 여러분들이 나중에 조금 더 이제 강의를 많이 진행하시면은 책을 또 쓰실 수가 있잖아요. 목차 구성하는 거에 굉장히 큰 도움을 주는 툴이에요. 이거 어렵지가 않아요. 사용법도 되게 쉽고. 그래서 네. workflowy.com이에요. 그래서 한번 그 댁에 가셔서 꼭 한번 써보세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얘네의 컨셉은 생각 정리 툴이라고 해요. 생각이 너무 많은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폴더화 시키는 거, 그룹화를 시켜야지 정리가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일종의 정신병이라고 하더라고요. 잠을 잘 못 자요. 생각이 너무 많아서. 근데 그거를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면 갑자기 편안하게 자는 거예요. 병이에요. 기사를 봤어요. 병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생각만 잘 정리할 수 있으면 그거에서 되게 많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렇게 생각을 막 하다가 그룹 묶고 또 그걸 또 이렇게도 묶어보고 저렇게도 묶어보고 하면서 조금 더 그 참신하면서 빠뜨리지 않는 강의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급하게 교환을 만들다 보면 PPT부터 열고 시작하시죠, 보통. 그래서 근데 PPT를 먼저 열고 디자인부터 시작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게 그러면 저는 이제 기획자 사업 기획하고 이제 업무를 그쪽을 하다 보니까 거기부터 들어가다 보면 나중에 거기에 맞춰서 자꾸 만들게 되는 거예요. 내가 원래 가려고 하던 방향성과 다르게 꾸역꾸역 거기 맞춰서 가게 돼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물론 초반에 시간은 걸리지만 여러분들이 내가 해야 될 것들을 명확히 하실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솔깃하는 강사 프로필이라고 하는 건 사실 프로필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많은 것들을 알려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거의 꼭 들어가야 되는 요소들이 기본적으로 다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잘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어느 선까지 정리를 할 것이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길게 이력이 이렇게 길게 있다고 해서 보지 않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이걸 그 사람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요소들만 추려가지고 잘 정리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오늘 강의는 제 오늘 강의의 컨셉은 뭐냐면 저의 강의의 타겟이 학생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같이 이제 강의를 하실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를 가르쳐 드린다기보다 같이 만들어가는 형태로 다른 데 거를 같이 보시면서 여기에 좋은 점이 뭐였지? 여기에 좋은 점이 뭐지? 이렇게 좀 같이 찾아나가는 수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여 형태로. 그래서 여기 기본에 충실했던 경력 이력 중심으로 만든 강의 프로필이에요. 베스트 캠퍼스라는 데 아시나요? 여기가 유료로 교육을 하는 업체인데요. 마케팅에 특화되어 있는 교육 업체예요. 그래서 이게 광고를 굉장히 많이 돌리거든요. 그러면은 광고에다가 여기 이제 이 베스트 캠퍼스라는 회사가 이 서비스 기획 스쿨이라는 이 클래스를 오픈을 했어요. 그러면 누가 들어야 되는데 이게 막 몇백만 원 하거든요, 수업이. 학교같이 운영이 돼서 근데 이렇게 비용이 비싸면 비쌀수록 강사의 이력이나 커리큘럼이 되게 중요해지잖아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 쭉 이제 내리다 보면 후기를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프로필이 나와요. 그러면 내 얼굴이랑 여기에 어떤 내용인지, 현재 뭘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주요 프로젝트 어떤 건지, 그리고 여기에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내 강의에 대한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이게 아주 기본형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현재 요 정도 읽어서 이 정도만 눈에 들어와도 충분히 이해가 가능해요. 너무 이제 길게 떨구실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프로필 사진을 찍으실 때도 보면 프로필 사진 어떻게 찍으셨어요? 저요? 네. 저요? 되게, 네. 그러니까 되게 많은데 네. 이렇게 찍었어요. 네. 제가 아니죠? 네. 우와. 이렇게 찍었어요. 네. 아나운서 네, 거의. 그런 네. 느낌인데요? 되게 많은 것 중에 제일 예쁜 거예요. 네. 아, 진짜요? 네. 근데 저도 사실 프로필을 계속 찍어야지 너무 창피한 거예요. 안 그러세요? 아, 너무 쑥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이렇게 막 앉아가지고 그래갖고 이게 잠시만요. 그래서 이걸 이제 이분은 정면을 보고 찍으셨잖아요. 이렇게 프로필 사진 이 프로필에도 여러 가지 종류의 프로필이 있는데 얼굴을 증명사진 형태로 찍는 경우가 있고요. 아까 이제 우리 그 선생님처럼 이렇게 이렇게 찍는 형태가 있어요. 스튜디오에서 뒤에 배경을 놓고 찍는 경우가 있고, 이제 또 다른 것도 이제 몇 가지 보시면 강의를 실제 하고 있는 모습 있잖아요. 그거를 되게 그것도 다 그 약속하고 찍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찍는 거거든요. 그래서 강의를 직접 하고 있는 형태. 근데 그것도 뭔가 그 내 강의가 어디에서 열리냐에 따라서, 타겟이 누구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베스트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되게 크게 들어가는 곳이고, 아무래도 좀 공신력이 있고, 좀 그 모시는 분들도 뭐 SNS 같은 경우에는 큰 회사 대기업에 있었던 분들이 하시는 게 아니라 보통 이렇게 직접 필드에서 몸으로 부딪혀서 그거 터득한 분들이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이런 식으로 프로필을 하지 않으세요. 이제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좀 더 발랄하고 이미지를 더 브랜딩 하듯이 만드시거든요. 근데 얘는 목적 자체가 학교 같은 느낌으로 다가가야하기 때문에 되게 정형화된 틀로 이제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백캠에 비슷하죠. 이게 지금 프로필을 여기서 아마 요구하는 프로필이 이런 형태일 거예요. 너무 이렇게 튀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현재 뭘 하고 있는지 정도, 그다음에 본인의 메시지, 그다음에 그 이력. 그냥 꼭 나한테 중요한 것들만 꼽아가지고 이렇게 간단하게 넣으셨어요. 이게 이제 기본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이보스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아이보스는 또 유명하잖아요. 아이보스가 원래는 이제 정보를 뿌리는 회사에서 교육으로 진화를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엄청 여기를 키우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베스트 캠퍼스의 디자인보다 여기는 정말 학교나 아니면 그 공기업, 뭐 대기업 같은 느낌으로 이게 들어가 있잖아요. 디자인 톤이. 근데 이제 여기 아이보스는 이거보다 조금 더 캐주얼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강사는 이 사람입니다. 이렇게 눕기 이미지라고 하죠. 그래서 눕기 이미지를 해서 뒤에 그냥 이미지를 처리를 하시고. 네. 혹시 그 모닝 제가 갖고 와서. 네. 잠시만요. 제가 밑에 신랑이 지금 차 뺀다. 죄송해요. 주차장이 여기 같이 쓰는 건데 꼭 그렇게 여기 건물주분이 참.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느낌이 확실히 달라요. 조금 더 캐주얼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강사 대표님은 이러저러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베스트 캠퍼스 같은 경우에 내가 말하는 화법 자체도 내가 말하는 형태잖아요.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강의를 할 거예요. 라고 하는데, 아이보스 같은 경우에는 통일을 시켜요. 이분은 이런 분입니다. 이런 강의를 합니다라고 제3자가 설명해주는 형태로 이거를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선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기업마다의 선택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개인으로 쓰실 수도 있고 여기 이제 소속돼서 쓰실 수도 있는데 개인으로 쓸 때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거를 꾸밀 건지 내가 어떤 식으로 메시지를 줄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 이제 강사의 한마디 해갖고 들어가는 게 정말 핵심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력도 이력인데 요즘에는 그 대기업이 진짜 다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무에서 유를 창조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들면 나도 충분히 여기에 이제 강의를 들을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를 나타내는 이 한마디가 저희가 이제 취준생한테 강의를 할 때 아니면 대학생들 그 대학교 입시를 위해서 고등학생들한테 자소서 쓰는 강의를 할 때나 늘 얘기하는 게 나를 설명할 수 있는 그 한마디가 정말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혹시 그런 거 갖고 계신 거 있나요? 있으세요? 나를 설명하는 한마디? 근데 보통 그런 게 누가 제일 많이 하죠? 나를 설명하는 한마디 어디서 제일 많이 보셨을까요? 정치하고요. 입시학원이에요. 입시학원 보면은 수학 선생님이 한마디 이렇게 쓰잖아요. 그 한마디를 뽑아내는 걸로 내 평생 가는 거예요. 강사는 그래요. 그 컨셉이 없으면 그 컨셉을 만들어 주셔야지 그거를 쭉 끌고 가는 건데 사실 지금 보면은 여기 이제 페이스트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그 페이스트 캠퍼스라는 회사에 이런 분들을 이렇게 초청을 하잖아요. 근데 그 현재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강사가 자기의 직업이 아니라 그러면 그분들은 이런 한마디 같은 게 필요가 없어요. 크게. 그냥 난 이런 강의 할 거예요 라고 하지만 우리가 한 명이 기업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 대표적인 예로 이분이 있어요. 혹시 보셨나요? 전민우 마스터라는 분인데 이분 여기는 프로필 동영상도 이렇게 넣어요. 이것도 보면은 뭔가 컨셉을 잡은 프로필이죠. 되게 오그라들지만 컨셉을 잡고 있어요. 이게 제가 그래서 점차 하나씩 이게 진화되는 걸 보여드리는 건데 아주 가벼운 형태의 프로필, 그러니까 정형화된 프로필에서 조금 약간 변형을 준 거, 이거는 내가 브랜드가 되는 거. 그러니까 어디에 속해서 그들의 그걸 맞추는 포맷이 아니라 이분은 개인 강의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어느 기업에 초청이 돼가지고 하는 거, 소속이 아니라 초청이 돼서 하는 거고 아니면 어디에서 스타 강사 해가지고 그 간판 강사로 활동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디지털 마케팅을 하시는 분인데 여기 보실게요. 5명의 역할을 혼자 가능케 하는 디지털 마케팅 전문가고 로레알 현대 이러고 마케팅 교육 강사를 하셨고 이 경기 콘텐츠 코리아를 마케팅 교육 강사를 했고 현재 오피노 컨설팅 대표예요. 오피노 컨설팅 아시나요? 모르시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분이 대표인데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아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네임밸류를 갖는 게 나의 이력으로 가져갈 수도 있고 나의 그 어떤 걸로 이거를 가져갈 수 있느냐인데 사실 이분은 걸출나게 막 그 대기업에 막 그렇게 다녀가지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하나 자기가 이거 몸으로 습득한 그런 마케팅 요소들을 되게 잘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강의 평가가 좋다 보니까 만족도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설명하는 그 한마디는 아까 말한 게 많이 넘어가네요. 5명 역할을 혼자 한다고 했어요. 이거는 뭐냐면 이 수업을 듣는 사람들은 그럼 대기업 분들이 많이 들을까요? 이 수업은 누가 많이 들을까요? 그쵸. 이분이 그러니까 타겟층을 좁힌 거예요. 대기업에 다니시는 분들도 들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수가 많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5명 역할을 혼자 한다라고 했는데 보통 스타트업은 그 마케터 한 명이 모든 일을 해요. 그래서 1인 100가지의 일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너무 힘든데 이 사람이 혼자서 5명 역할을 하네? 그게 상대방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 메시지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도 같이 지금 강사를 하는 거니까 우리라고 표현을 할게요.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리들이 그 한마디를 해야 될 때
때와 장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혼자 5막 역할을 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대기업 사장님들을 모아놓고 만약에 강의를 할 거예요. 근데 저런 식으로 쓰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키 메시지를. 근데 지금 이 파인트리 오픈 클래스라는 그 플랫폼은 이렇게 중소기업 벤처 이런 쪽에서 신생으로 하는 마케터, 신입이나 주임, 많아야 이제 대리급 되는 마케터들이 많이 들어오는 사이트예요. 그러니까 패스트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기업 아예 육성하는 형태라 보니까 이거 약간 달라요. 이거는 그냥 단일 클래스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강의를 할 것이냐, 장기적으로 잡아서 이거를 6개월로 끌고 가는 강의냐, 한 번 단발성으로 끝내는데 그게 연속성을 갖고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메시지를 조금 다르게 구분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파인트리 걸 하나 또 다른 거 보여드릴게요. 이분도 대표 강사예요. 인스타그램을 조영빈 마스터라는데 인스타그램을 그러니까 젊잖아요. 인스타그램 타겟이 20대잖아요. 자기가 이걸 되게 많이 해본 거예요. 본인이. 그러면서 이 몸으로 체득한 것들을 근데 우리가 강의를 들으면 그 꿀팁을 되게 듣고 싶어 하세요. 강의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직업 상담이나 이런 거엔 꿀팁이 없잖아요. 근데 마케팅은 진짜 꿀팁이 많거든요. SNS 이제 해보셨겠지만 그런 꿀팁이 많아요. 그런데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비즈니스 설계, 이 뭐 프로세스 같은 것들 만드는 거는 굉장히 그 특화되어 있지만 이렇게 자잘한 것들의 꿀팁을 갖고 있지 못하거든요. 근데 이분은 그런 거를 소소하게 잘 알고 있어요. 젊은데 이 젊음이 느껴지는 형태의 이 프로필. 뒤에 난 인스타그램 이렇게. 그리고 되게 근데 이 컨셉이요. 어리잖아요. 어리면은 강의를 잘 안 들으러 와요. 나보다 어린 사람 강의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나 그래요. 나보다 어린 사람의 강의를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학생들 강의할 땐 괜찮은데 이렇게 뭐 마케터들 강의하다 보면 그 소기업, 중소기업의 대표님도 가끔 오시고 그러시거든요. 약간 좀 불편한 거예요, 서로. 근데 전문성이 있어 보여야 되잖아요. 내가 그래도 알려드릴 게 이렇게 많이 있어요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걸 이미지로 보여줄 수 있는 게 이런 그 차림새 같은 게 또 있어요. 어리다고 그 보면은 스티브 잡스가 정장을 안 입잖아요. 그 사람은 이미 그 레벨이 경지에 오른 사람이잖아요. 근데 나는 이렇게 그 굴지의 기업을 운영하지만 되게 영하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그런 게 깨어 있어 라는 거를 옷으로 표현을 많이 해요. 그래서 청바지에 카라티를 입고 나오죠. 딱 멋있게. 근데 이 친구가 그렇게 입고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린 놈이 뭘 알겠어? 진짜 이럴 수도 있어요. 더 어려 보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더 컨셉추얼한 내가 정장을 입고 지금 사진도 이렇게 찍었잖아요. 손목에 이렇게. 의도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만 그 설계해 주시고 컨설팅 해주는 업체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계시고 프리랜서로. 그래서 이분도 보면 여기 첫 번째 페이지 보시면 경력은 광고 대행사 위드인 팀장이고요. 마케팅, SNS 마케팅 관련 컨설팅이 다수예요. 어디라고 구체적으로 노출을 안 하죠. 다수. 강의, 현실적인 실무 사례와 노하우 중심. 알겠는데 어디서 일했는지 대해서는 왜냐하면 작은 기업들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흠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성공을 시킨 게 맞아? 라고 흠이 될 수도 있지만 그거를 오히려 내 장점으로 어필을 하자면 이렇게 많은 카테고리에 무수히 많은 그 소기업들을 내가 컨설팅을 해서 그래도 성공 사례들 이만큼을 만들었다도 내 경력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아시잖아요. 어디 출신이야? 이걸 너무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것도 전략인데요. 내가 만약에 그럴듯한 그 경력, 레퍼런스를 그럴듯한 걸 보여줄 수 있다. 그러면 그걸 강하게 어필을 하세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다. 하지만 내가 누구보다 이 실무 역량이 되게 이 강의 역량이 되게 뛰어나다라는 거를 그래도 스스로 이제 자신할 수 있다라고 하면 내가 어필할 수 있는 요소가 뭔지를 찾으셔야 돼요. 이거는 지금 짧게 나온 건데요.
이렇게 길게 나오는 것들도 있어요. 이분의 그 스토리를 막 이렇게 풀어가지고 쓴 것들이 있어요. 그럼 구구절절 나는 이런 식으로 일을 해왔고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 아 이래서 강의를 하는구나라고 느껴져요. 진심이 느껴져요. 근데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이 프로필에서 그러면 이 사람이 정말 이 사람 강의를 들었을 때 내가 뭘 얻을 수 있지? 라는 게 명확해야 되거든요. 그게 맞는 사람만 오는 거예요. 모두가 나를 좋아할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강의를 할 때 강의를 하면서 프로필을 설계할 때, 프로필을 만들 때 가장 빠지는 늪이 뭐냐면 모두를 만족시키고 싶어 해요. 내 강의를 많이 들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거로 기왕이면 거꾸로 역으로 대기업에 있는 사람들이나 되게 유명한 사람들이 내 강의를 들어줬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전략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려면 내가 강사로서 나라는 브랜드가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는 내가 줄 수 있는 가치를 원하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해서 맞춤형으로 나를 어필을 해야 돼요.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 절로 찾아와요. 왜냐하면 후기가 남잖아요. 이 사람의 강의가 되게 좋아. 그러면은 저절로 후기를 남겨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강의를 하고 나면 학생들 강의는 특히나 그래요. 카톡이나 문자가 가끔 와요. 오늘 강의 이런 게 이렇게 너무 좋았어요. 제가 회사 들어가면 이렇게 잘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메시지를 막 보내줘요. 근데 그런 게 저는 이제 개인이니까 저한테 오지만 회사에 내 그 밑에 후기를 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쌓이잖아요. 나중에 여기 보시면은 수강생이 검증한 조기마감 마스터라고 했죠. 이런 게 내 또 브랜드를 나라는 브랜드를 설명할 수 있는 수식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근차근 한 단계씩 밟아 나가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단 정말 빠지지 않아야 되는 늪은 모두를 만족시키려고 하시다 보면 이도저도 안 되는 거예요. 컨셉이 없어서 명확하게 컨셉을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분이 보면 인스타그램 마케팅 초보자 과정, 인스타그램이라는 게 이분 뒤에는 꼭 따라다녀요. 조영빈 마스터는. 근데 이분이 페이스북 강의 못 할까요? 하죠. 할 수 있어요. 인스타그램을 이렇게까지 했으면 페이스북 당연히 하겠죠. 네이버 블로그, C랭크 웬만한 건 알아요. 근데 이 사람이 선택한 건 한 놈만 팬다. 한 놈만 팬다 전략을 쓴 거예요. 나는 인스타그램의 최고 마스터가 되겠어. 여기 보시면 전민우 마스터는 디지털 마케팅이라고 되게 영역을 넓혔잖아요. 근데 나는 한 놈만 패겠다는 거예요. 그 인스타그램은 야 인스타그램 나 강의 듣고 싶으면 누구 거 들어야 돼? 조영빈 들어야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선택이에요. 대신에 좁겠죠. 인스타그램 강의를 원하는 사람이 좁을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이 거기서 탑이 될 것이냐 아니면은 전반적으로 두루두루 해가지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이렇게 할 것이냐 선택이에요. 근데 나는 어떤 걸 더 좋아하는 사람인가 대신에 얼마나 편해요. 나는 인스타그램 한 놈을 팼으니까 그것만 공부를 계속 뾰족하게 집중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면은 누구보다 거기에 그 강사로서 자질이나 인스타그램이라는 그 한 툴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근데 디지털 마케팅이라고 하면 아마 저분은 하나를 깊이 있게 설명한다기보다 마케팅이라는 게 영역이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이걸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형태의 수업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필요한 사람들은 초보자들은 그걸 듣는 게 좋은 거고 나는 인스타그램이 유독 안 돼. 우리 제품은 뷰티 제품이라서 인스타에 좀 먹힐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 하면은 인스타를 듣겠죠. 그거 타겟팅이 그렇게 된다라는 거. CS는 그러면 어느 쪽으로 좀 생각하세요? 타겟이요? 네. 저는 기업 교육을 기업의 CS 교육이라고 하면 CS 파트가 아니라 전사 전체에 어떤 식으로 뭐 고객을 사실은 CS라 그러면은 전사원 교육이긴 한데 그렇죠? 진로 상담이나 진로 교육에 대한 그 강의를 하면 어느 쪽을 지금 네. 하는 회사에서 네. 중고등학교 자유학기제 진로 교육을 하고 있어요. 학생들 대상인 네, 거죠. 학생들 대상. 그러면 이제 거기서도 그러니까 진로도 보면은 좁히려면 되게 이렇게 뾰족하게 좁힐 수 있잖아요. 그게 컨셉인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누구도 날 따라오지 못해라고 하면
어느 학교에서든 이게 진로 상담은 보통 진로 교육 같은 경우에는 긴 플랜으로 이렇게 잡잖아요. 그럼 그 한 학교에 소속이 된다거나 한 기업에 소속이 돼서 오랫동안 이렇게 가는데 이게 뾰족하게 타겟팅을 할 경우에는 그런 데 장점이 있어요. 어디든 불려갈 수 있어요. 특수한 목적의 강의로. 근데 나는 이게 안정감이 있게 한 곳에 소속돼서 하는 게 좋다라고 하시면 전반적인 것들을 다 설계해 주실 수 있는 게 더 도움이 돼요. 얕다고 안 좋은 게 아니에요.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나는 그거보다 하나를 이렇게 쭉 파는 게 좋다라고 하면 그쪽으로 집중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해서 진짜 중요한 얘기 아니었어요? 들려드릴까요? 말씀해 드릴까요? 자, 그러면 맞춰보세요. 제가 이 메인만 보여드릴게요. 이 사람의 강의와 이 사람의 강의.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는 이 한 인물의 그 강사라는 브랜드와 이 브랜드의 컨셉이 어떻게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드세요? 이 사람은 좀 더 포괄적인. 밖에서 듣고 온 거 아니야? 이거 밖에서 듣고 온 거 같은데. 네, 그리고요. 이 부분이 네. 저 한 분야에 되게 특화돼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네. 그런 강의를 듣는다는 것은 굉장히. 근데 그러면 여기는 성공한 거예요. 이렇게 보자마자 아시잖아요. 그럼 얘네는 성공한 거예요. 그러면 선택이 쉬워지거든요. 그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이제 마침 나갔다 오셔가지고 한 건데 내가 이 사람의 딱 이력을 보자마자 이 친구는 포괄적으로 다 이렇게 잘 아우를 수 있겠구나. 그럼 신입사원이니까 나는 디지털 마케팅을 잘 모르니까 하나만 집중하기보다는 좀 고루고루 봐야겠다라는 선택을 할 수 있게 여기서 제시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내 강의는 이게 제 강의의 타겟은 뭐뭐뭐뭐입니다. 라고 누가 쓰겠어요. 근데 그거 그냥 이 사람의 이미지와 이 설명하는 이 디자인과 이력과 내 강의의 그 한마디 이런 것들 종합해 봤을 때 느낌으로 딱 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여기 하나만 보셔도 이해를 했어요. 인지를 했어요. 이걸 비교했을 때. 그러면 이 지금 파인트리 오픈 클래스는 성공한 거예요. 그러면 수강생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뭘 들어야겠다라고 나도 고민인데 나는 너한테 뭘 줄 수 있어라고 명확하게 꽂혀주잖아요. 그게 되게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내 수업은 너가 왔을 때 이걸 얻어갈 수 있어라고 딱 정의 내리실 수 있을까요? 지금? 어떠세요?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그거는 부끄러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계속 준비를 해왔잖아요. 우리는 이걸 계속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게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다 보면 컨셉이 또 바뀌어요. 이 전민우 강사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렇게 오픈트리에서 조금 시작을 했어요. 근데 지금 크몽에서 완전 광고 태워갖고 밀어줬거든요. 크몽에서. 그리고 이 사람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부 지원 사업으로 스타트업들 지원할 때 마케팅 강의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럼 거기는 좀 네임밸류를 봐요. 거기에 이제 불려가고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진화의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처음부터 바로 가지는 못해도 하나씩 만들어가는. 그래서 지금 보면 이렇게 제가 이렇게 정리를 교환을 예쁘게 만들어갖고 설명드린 건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강의 내용 핵심 질문, 강의 특징, 요약이나 문장 형태로 나타내실 수 있고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 퍼스널 브랜딩이 꼭 녹아져 있어야 된다. 뾰족한 컨셉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내가 어떻게 소통을 할 것인지 이 한 장짜리 페이퍼에서 느껴져야 된다라는 거. 근데 사실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저는 제 한마디가 뭘 것 같으세요? 뭘까요? 네? 강사를 위해. 제가 학생들한테 강의를 할 때는 어떨까요? 저요? 아, 진짜요? 저는 이제 사실 강사를 처음부터 밟았던 게 아니고 기업에서 일을 하다가 누군가한테 이제 계속 알려주게 되는 거예요.
부사수들한테 저도 모르게 매뉴얼을 막 만들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효율적으로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얘를 내가 옆에 앉혀놓고 하나하나 가르쳐 주려고 하다 보니까 내 시간을 너무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원일 때, 사원 6개월 차 때, 3개월 됐을 때 후임이 들어왔는데 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들어왔거든요. 말로 하기도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매뉴얼을 이제 만들기 시작했고 그분이 나가고 나서는 제가 새로운 일을 배울 때마다 그걸 다 매뉴얼화를 했어요. 회사 다닐 때. 그래서 나중에 파일이 이만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 신입이 들어왔을 때 정말 보물같이 이렇게 꺼내서 착 봐봐 이렇게 막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친구가 어쨌든 나를 부르지 않고 이것만 꺼내봐도 100%는 아니어도 80%는 이해가 되겠죠. 이제 저는 조금 실용적인 거, 효율적인 거를 되게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강의를 할 때 이빨 까는 강의를 잘 못해요. 야,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만큼 성과를 냈고 이런 강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그리고 뭔가 이렇게 꼼수를 부려가지고 꼼수도 정직한 꼼수가 있고요. 진짜 허수를 나타내는 꼼수가 있어요. 방법은 알려주되 저는 그걸 선호하진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강의하는 스타일이나 학생들의 그 강의 평을 들으면 대체로 뭐냐면 정말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게 그 수업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습관이 돼서 회사 다닐 때 습관이 돼서 이거를 듣고 바로 써먹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냐. 이제 그런 생각이 좀 있어요. 그리고 그건 이제 학생들 대상이고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강의마다의 컨셉이 다르겠죠. 근데 지금 우리 이렇게 같이 같은 직군에서 뭔가 만들어가는 과정에서는 제가 그래도 몇 번의 경험이 더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아는 것들을 이제 알려드리고 적용을 빨리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거고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아 내가 이게 부족했나? 내가 그리고 이게 얘기하다 보면 내 컨셉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남들이 나를 봐주는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일 수 있거든요. 저는 되게 그 설리 같은 스타일을 좋아해요. 복숭아 하얗고 복숭아 같고 제가 아니잖아요. 내가 그리고 저한테 잘 어울리는 옷은 저한테는 제가 이렇게 좀 박시하고 캐주얼한 걸 되게 좋아해요. 근데 저희 신랑은 붙는 옷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건 제가 아니잖아요. 그게 좀 다르더라고요. 근데 보면 저는 이제 디자인을 전공을 했었는데 제일 안타까운 건 뭐냐면 내가 입고 싶은 옷과 나한테 잘 어울리는 옷이 다르거든요. 근데 보통 대부분 절반 이상이 내가 입고 싶은 옷을 선택해요. 나한테 잘 어울리는 옷을 선택하지 않아요. 우리는 강사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다른 사람이 느끼는 것들도 많이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중간에서 만나서 나라는 그 브랜드가 상생을 하는 거거든요. 집에서의 내 모습과 다르잖아요. 강의할 때 내 모습이랑 다르니까 퍼스널 브랜딩에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프로필에 대해서는 이 정도 하고 넘어갈게요. 근데 교환 짜는 게 아무래도 교환 만드는 거 너무 힘들죠. 교환 짜는 걸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열어보겠어요. 열어보면 제가 이렇게 몇 가지 이렇게 준비를 했거든요. 전문성이 돋보이는 교환 만들기. 제가 지금 순서는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이걸 한번 쭉 훑고요. 어떤 내용인지 쭉 훑고요. 제가 만들었던 교환들을 하나씩 좀 보여드릴게요. 근데 보면 찍어도 돼요? 네네. 근데 이게 화면이 이렇게 크게 안 보이네요. 혹시 뭐 파일이나 이렇게 파일은 없어요. 이게 파일이 이걸 좀 제가 하면서 내려드릴게요. 그죠? 얘가 여기까지인데 요만큼만 이렇게 잠시만요. 이걸 뭐 가져가야 되나? 커졌나요? 똑같죠? 제가 여기서 이걸 좀 키울게요. 그래서 보여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이걸 다 보시고 나면 제 교환을 아마 얘가 이건 되게 급히 만들었구나.
얘가 이걸 되게 신경을 써서 만들었구나 아실 거예요. 그래서 부끄럽지만 몇 개를 이제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제가 막 교환은 이렇게 만드세요라고 찾아보시면 강의 교환 만드는 방법 PDF 구글에 검색하시면 되게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지만 그거는 다 어떤 거냐면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강의 교환을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강의 교환이 너무 안 예뻐. 그래가지고 너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네, 그래서 그거는 그냥 이론적으로 참고를 하시고 샘플을 좀 많이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하시게. 제가 그 물을 좀 가지고 와도 될까요? 아, 네,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은 스텝 1은요, 기본적인 준비가 필요해요. 네, 이거를 교환을 할 때 이 부분이 제가 지금 비중을 25에서 30%로 잡았는데요. 작은 비중이 아니죠. 우리가 이 기본 준비를 가장 소홀히 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일단 파워포인트를 먼저 여셨다는 건 이거를 건너뛰겠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내 교환은 이미 한 20%가 날아갔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목표 타겟이랑 그 수강을 하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같은 주제지만 교환이 달라져요. 이걸 제가 똑같은 걸 보여드릴 건데 제가 인하대학교에서 강의를 했을 때 소셜 커머스가 그 패션 쪽이었어요. 그래서 패션 유통 수업이었는데 요즘에 그 패션이 좀 약세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채널들이 필요한데 소셜 커머스가 그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강의를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때는 이제 정규 수업으로 안 들어가고 세미나 형태로 특강으로 갔을 때였는데 요청이 들어왔는데 1학년, 2학년, 4학년 수업이 있다는 거예요. 1학년, 2학년, 4학년 수업이 있는데 제가 교환을 다 다르게 만들었어요. 물론 골자는 똑같고 내용은 다 똑같은데 세 개를 다 다르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타겟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수업의 이름이 달라요. 하나는 뭐 패션 유통 수업이고 뭐 또 하나는 뭐 패션 마케팅 수업이고 이게 수업 이름이 다른데 그러면 그 클래스에 맞춰가지고 약간 방향을 조금 바꿔줘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교환을 하나 만들었다고 해서 그거를 다 이제 우려먹는 게 아니라 맞춤으로 커스터마이징을 하셔야 돼요. 네, 근데 요거는 그래서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목표가 뭔지, 내가 이 강의 목표가 뭔지, 소셜 커머스가 패션의 새로운 채널로 대안이 될 수 있겠는가? 이게 궁금한 부분이었잖아요. 교수님이 저한테 요청한 그 목표. 그 다음에 수강생이 누구인가? 그리고 이제 자료 조사를 해야 돼요. 자료 조사를 해야 되는데 제 전문성이 돋보이는 교환이라고 했잖아요. 전문성이라는 거는 이 사람이 나보다 이 분야를 더 많이 알고 있어라는 걸 교환해서 느껴야 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전문가는 뭘 가지고 움직이냐면 데이터를 가지고 움직여요. 내 감이라고 하면 그것만큼 또 되게 비난받을 수밖에 없는 전 무슨 생각으로 저런 얘기를 하는 거지? 라고 막 반문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질문이 없어요.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살아온 방식대로 강의를 하게 되는데 저는 이제 데이터를 되게 많이 써요. 그게 회사를 다닐 때 대표님이 데이터 없이는 대화를 안 하시는 분이었어요. 설득이 안 돼요. 이거 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 예를 들어서 상품 후기를 붙이자. 상품 후기 없는 데가 있나요?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없었어요. 상품 후기를 왜 붙여야 되는지 데이터로 설명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되게 불필요해 보이지만 개발을 하기 위해서 개발을 해야 될 그게 너무 많은데 그러면 상품 후기 붙이는 우선순위가 몇 번째가 될 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데이터가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건 아는데 그러니까 왜? 그러다 보니까 이 컨텐츠에다가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누군가를 설득을 할 때 나의 주관적인 생각과
남이 얘기 그 뭔가 통계가 나온 것들과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한테도 만약에 직업에 대한 걸 뭐 얘기를 하는데 야, 너는 이런 성격이니까 이런 직업이 어때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 선생님이 그냥 이렇게 살짝 본 그런 거잖아요. 근데 MBTI 검사에서 나오는 결과는 어쨌든 100% 맞는 건 아니지만 뭔가 그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 신빙성을 조금 더 갖는단 말이에요. 그냥 사람이 주관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그래서 자료 조사를 많이 하셔야 돼요. 어떤 걸 위해서. 그럼 소셜 커머스가 일단 소셜 커머스라는 건 온라인 시장이잖아요. 그럼 온라인 시장의 매출이 어느 정도 되는지, 거기에서 소셜 커머스의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거기에 패션 카테고리의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걸 제가 어쨌든 대안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역으로 데이터를 찾았어요. 그런 컨텐츠의 정보들, 설득하기 위한 객관적인 데이터들을 찾았어요. 그 다음에 이거 되게 중요한데 수집을 하잖아요. 링크를 복사해서 여러분들이 그 차에서 혹은 이동하시면서 정보를 막 찾으셨어요. 그러면 보통 어디다가 보내세요? 나에게 카톡 보내기 하시죠. 그죠? 나에게 보내기. 대답 없는 메아리. 일이 금방 없어지는 나 혼자 말하는 거기. 근데 그 나에게 카톡 보내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데이터가 유실이 될 가능성이 좀 있어요. 계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내가 이거 카톡을 또 나갔다 오면은 새로 만들고 기존에 모아놓던 게 다 날아가잖아요. 그리고 찾기가 어려워요. 여기에 검색을 하는 것도 기능이 이런 용도로 쓰이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뭐 에버노트나 구글 드라이브나 이렇게 조금 더 키핑해 놓을 수 있을 만한 데이터를 어디에다가 수집을 할 것인가 저는 이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구글 드라이브나 에버노트나 이런 것들은 다 PC하고 모바일이 실시간으로 연동이 되기 때문에 그냥 모바일로 보내놓은 자료를 나중에 PC에서 바로 보실 수도 있어요. 에버노트는 이미지 같은 것도 바로바로 올릴 수 있어서 사실 강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는 그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자료 조사를 하는데 여기 생각했던 것보다 자료가 되게 많네? 라는 사이트가 있잖아요. 그리고 기사 같은 게 되게 많았네? 검색을 해서 구글에서 검색을 해서 들어갔는데 그게 뭔가 스타트업들만 위한 그런 사이트가 있었어요. 나는 몰랐었던 정보인데 얘네들이 시작하려고 되게 많은 기사를 뿌리고 있더라고요. 그 통계를 낸 거. 그러면 그런 것들은 꼭 즐겨찾기를 해두시고 이 내 구글 계정으로 어디 가서도 이 즐겨찾기 바가 따라다니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집에 더 즐겨찾기 바가 제 노트북에도 따라다니고 이게 제 그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면 어디서든 그 바가 따라다녀요. 그렇게 쓰시나요? 안 쓰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가이드 하다 보니까 대답이 없으시면 보통 안 하신다라고 생각을. 근데 그게 왜 이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이게 뭐 소속돼서 강의를 하신다고 하면 거기가 이제 회사가 되지만 그 약간 프리랜서 형태로 강의를 하시게 되면 이동이 많잖아요. 저는 경남도 갔다 왔어요. 경남을 막 가가지고 거기서도 어쨌든 시간이 나오면 교환도 좀 만들고 자료도 보고 하는데 내 PC를 들고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노트북이든 뭐든 여기에 모든 게 다 연결이 되어 있어야 이 드라이브 형태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야 내가 이걸 또 다운받아서 또 하고 이런 수고를 덜 수 있거든요. 저는 그 스마트 워킹이 강사한테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실시간으로 연동되는 앱들을 많이 쓰고 있고 워크플로이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그 모바일이랑 연동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가시다가 생각이 나면 모바일 앱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시고 집에 가서 확인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데이터를 조사는 꼭 하셔야 되고 그걸 수집을 어디다가 해놓으실 건지 그런 거 준비를 꼭 해주셔야 돼요. 여기까지 다 안 하셨었죠. 잘 안 하셨던 부분이죠. 이거 이제 뼈대 우리가 그 건축물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자, 그 다음에 강의 내용과 컨셉을 잡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소셜 커머스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거를 보통 그 의뢰를 받아요. 강의 의뢰를 받으면 주제를 뭘로 잡을까요? 제목을 먼저 달라고 보통 하거든요. 그 다음 교환도 제출을 해야 돼요. 그 대학 같은 경우에는. 그럼 제목을 그 교수님이 원했던 것처럼 소셜 커머스가 패션 유통 채널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쓸 수도 있어요.
그쵸? 근데 제목을 제가 3개를 다 바꿨거든요. 다 다르게 바꿨어요. 이제 그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컨셉을 좀 잡은 거예요. 그 컨셉으로 이렇게 그 내용을 꾸미다 보면은 그 같은 내용이어도 다르게 좀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 강의 스타일을 잡아야 되는데 교환에서도 그 스타일이 나오거든요. 기왕이면 나는 좀 세련된 느낌이고 싶어. 제가 전공이 패션이다 보니까 얘네들이 전공자가 패션이었잖아요. 수강하신 분들이. 근데 개발자들 대상으로 하는 것처럼 뭔가 되게 딱딱하게 그 교환을 만들면 안 보고 싶어요. 그럼 그들에게 맞춰가지고 맞춤으로 이걸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업을 듣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성이다. 남성이면 뒤에 막 예쁜 이미지 깔고 뭐 이런 거 할 필요 없고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돼야 되고 표로 구성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고 글로 이렇게 주절주절 있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흰자를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미리 들어갔는데 남자분들이 많다 그러면 미리 얘기를 해요. 흰자는 가급적이면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무섭거든요. 여러 명이 이렇게 뒤집고 계시면. 그래서 타겟이 여성이냐 남성이냐 전공이 이제 패션이냐 대기업이냐 그 스타트업이냐 이 타겟에 따라서 이 강의의 컨셉도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이 강의를 하는 게 오늘 이 강의가 우리들처럼 강사가 아니라 그리고 실제 지금 강의를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정말 대학생인데 강사를 꿈꾸는 사람들이 대상이라고 하면 또 이렇게 수업을 안 할 거예요. 굳이 쌍방향 소통으로 할 필요가 없는 게 그들은 잘 몰라요. 그러면 지식을 더 많이 주는 형태로 가고 질문을 잘 못해요. 아는 게 없으면 질문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질문을 해도 답이 돌아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약간씩 그런 내 강의가 타겟이 누구냐에 따라서 브랜드도 왜 타겟을 잘 잡아야 포지셔닝을 잘해야 된다고 하는데 강의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 강의 스타일을 잡고 그리고 내 강의 스타일도 돌아다니면서 할 거야? 아니면 이 자리에만 서서 할 거야? 아니면 잡스처럼 나가가지고 막 이렇게 할 거야? 이게 저 할 때마다 다른데 필요해요. 나 오늘은 어떤 식으로 강의를 할 거다. 그거에 맞춰서 교환이 짜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리 이런 것들을 잡아주시고 내 강의 컨셉을 잡으면 스토리텔링이 그때부터 되겠죠. 그래서 그 똑같은 주제에서 이야기 흐름이 그런 쪽으로 스토리가 돌아간다. 요거 우리가 초보 강사분들이 가장 실패 많이 하시는 교환 안배. 앞에 막 하다가 뒤에 아시잖아요. 앞쪽부터 PPT 일단 열었잖아요. 그러다 보면 앞에 하다가 뒤에 가면 닫아야 될 때가 너무 바로 와 있어요. 그럼 뒤에 갑자기 끝이 뜩 이렇게 끊을 때가 있어요. 교환 안배를 미리 설계를 안 하고 하면 이 전개 부분이 빵빵해야 되는데 거기가 되게 빈약해지고 그리고 그 그림만 예쁜 PPT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일 이제 속상한 거죠. 이 친구들이 듣고 나서 되게 쫀쫀한 강의였어 라고 알찬 내용이 많았어 이렇게 느껴야 되는데 페이지 수는 되게 많았는데 그 페이지마다 뭔가 되게 의미 없이 뭔가 날아가고 있는 느낌? 그런 게 들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 교환 안배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5에서 10%, 85에서 한 90, 5에서 10% 요 정도인데 앞뒤는 간단하게 한 20% 내외에서 80은 주된 내용을 많이 채워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도입 부분은 뭐를 할 거냐 주의 집중을 시켜야 되고 이 수업을 통해서 내가 뭘 얻을 수 있는지 동기부여를 시켜야 되고 우리 그 강의 커리큘럼에 대한 간단한 학습 개요가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주의 집중은 어떤 식으로 많이 시키냐면 여기에서 보면 오프닝 3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해요. 이 3분에서 이 뭔가 이렇게 시선을 끌지 못하면 그때부터 다시 돌아오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근데 물론 이거는 좀 타고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되게 위트 있고 그런 사람이 있고 내가 예뻐봐. 그러면은 뭐 교환이 뭐가 필요 있어요? 3분이 뭐예요? 3초면은 그냥 시선 바로 사로잡을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주지 않으셨어요. 저에게 그 능력을 주지 않으셔서 저는 노력해야 돼요. 이 3분을 나에게 매력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전 노력을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부분 그렇잖아요. 근데 그래도 우리 여기 오늘 다들 주의는 잘 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좋으시겠다.
이게 가장 중요한데 그러면은 사람들이 집중을 막 하게 만들려고 하면 내가 일방적으로 막 떠들기 시작하면 안 봐요. 그리고 요즘에 그 강의 대상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특히 SNS는 PC를 놓고 수업을 많이 하거든요. 실습을 하니까 PC가 있다. 그럼 일단 반은 없다고 생각해야 돼요. 집중력 반은 없다고 생각해야 돼요. PC를 켜는 순간 사실 모바일만 들고 있어도 카톡 해야 되고 이것저것 집중을 그 오랜 시간 하기 힘드니까. 근데 제가 학교 갔을 때 정말 깜짝 놀랐던 건 애들이 노트북을 대놓고 열고 있더라고요. 저는 제가 학번이 이 친구들이랑 10년 이상 차이가 나니까 저 때는 꿈도 못 꿨던 일인데 누가 강의 시간에 노트북을 열고 이걸 막 해요. 대놓고 안 하잖아요. 교수님 있는데. 근데 보니까 절반 이상 노트북을 열고 다 거기만 보고 있는 거예요. 저를 아무도 안 보는 거예요. 그러면 막 위축이 돼요. 갑자기 쪼그라들어요. 근데 이거를 내가 준비를 철저히 해가지고 왔다. 그러면 조금 더 자신이 생기죠. 그리고 애들이 이렇게 집중할 수 있게 자꾸 뭔가 던져줄 수 있고요. 그러면은 한 1시간 강의했을 때 그 회복하는 데 시간이 40분쯤 되면 조금 들어주려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불쌍해가지고. 근데 한 10분에서 20분 사이에 돌아오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3분에 이게 중요한 게 3분 만에 돌아오는 게 아니라 3분 만에 관심 좀 가져볼까? 라고 생각을 하고 노트북을 덮는 건 10분, 20분 뒤에요. 그래서 여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주의 집중, 동기부여. 제가 그래서 주의 집중을 어떻게 시켰는지는 한번 교환으로 보여드릴 건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정말 잘 된 거는 아니겠지만 제 나름 교환만으로 강의를 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 오프닝 3분을 도입해서 준비를 하는 거고요. 전개는 이제 학습 내용이나 주제 전달하는 거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돼요. 질문도 좀 하고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이렇게 물어보면서 상호 피드백을 나누는 시간. 그게 이제 본론 기획이에요. 본론 기획은 컨텐츠가 좀 균형이 있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몸매가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컨텐츠가 불균형을 이루면 힘들어요. 복부만 볼록 튀어나오는 느낌 있잖아요. 머리만 지금 우리는 사실 우리의 강의 교환은 어떻냐? 머리만 이만하게 크고 다리가 이쑤시개인 그런 모양이거든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되게 예쁘게 우리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이 볼륨을 정확하게 다 배분을 해주셔야 돼서 균형을 갖춰줘야 돼요. 그러면 일단 대중소 강의 내용을 이유를 갖고 그룹핑을 하시는 게 좋고요. 거기에 맞춰서 세부사항을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내용을 누락하지 않고 이렇게 핵심적인 부분들은 꼭 해줘야 되잖아요. 이 강의에서 그 목표가 되는 것들은 꼭 해줘야 되니까. 그 다음에 필요한 데이터도 이제 정리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잊지 마셔야 될 게 자칫 잘못하면 이제 출처, 지식재산권 때문에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 지식인이고 학생들한테 뭔가를 주는 사람이니까 출처나 이런 것들은 좀 잘 밝혀주시고 그래야 되는 것 같아요. 이 앞에서 뭔가 알려주는 사람의 입장은 명확하지 않은 거는 그래서 이거 데이터 정리하실 때 그냥 캡처만 하지 마시고요. 이게 어디에서 나온 건지 출처도 꼭 같이 수집하세요. 그 다음에 시각 자료를 수집을 하시고 이걸 활용을 하는 게 좋은데 이건 그냥 한번 붙여봤어요. 네, 코닥사 연구 결과 듣기만 하면 20%, 기억하지만 보면서 들으면 80% 되게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제가 이제 교환을 이렇게 글로만 준비를 해왔답니다. 근데 보시면은 제가 말로만 막 떠들어요. 그럼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되죠. 근데 제가 고민을 계속 했어요. 강의 교환을 어차피 강의 교환 만드는 건 제 일인데 어떤 형태로 여러분들이랑 같이 공유를 하면 우리가 이걸 같이 보면 좀 더 도움이 될까 했을 때 제가 강의 교환을 짜는 방식을 좀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워크플로우를 선택을 했고요. 교환이 꼭 파워포인트일 필요는 없으니까. 자, 그래서 여튼 시각 자료가 되게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세 스토리텔링이랑 제가 되게 좀 좋아하는 건데 아이스 브레이킹 있잖아요. 이거는 계속 진지하게만 얘기하다 보면 피로도가 생겨요. 그래서 그 대형 광고 기획사에 계셨던 A분이
본인도 신경을 쓰는 게 아이스 브레이킹에 조금 신경을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야 잠깐 웃고 잠깐 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집중을 할 수 있어서 쉬는 시간이나 마찬가지예요. 아이스 브레이킹도 놓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 템플릿이나 디자인 톤 앤 매너를 요때에 가서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미리 하시는 게 아니라 이 컨셉 다 잡고 어떤 내용을 할지 다 계획을 세우신 다음에 그 다음에 템플릿이나 디자인 톤 앤 매너를 결정하셔도 늦지 않아요. 근데 디자인만 있으면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린 교환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러면은 템플릿 할 때도 우리 여성분들은 잘하세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나가갖고 학생들이랑 이런 PPT 만드는 것도 수업을 같이 하는데 컬러나 디자인 톤이나 폰트나 이런 거 여자애들은 되게 잘하거든요. 남자분들은 짠 거 같아요. 같은 학원을 다닌 것 같아요. 약간 그 정형화된 그 그라데이션 넣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무튼 90년대에 되게 유행했던 그런 스타일 좀 많이 하더라고요, 남학생들은. 근데 템플릿도 되게 많이 있고요. 저는 근데 템플릿을 안 써요. 남들이 만들어 놓은 템플릿을 잘 안 쓰는 게 그거 막 화려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내용이 좀 중요해서 그게 눈에 잘 보이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템플릿은 많이 안 쓰고 제가 그냥 만들어서 다 100% 다 제가 만들어서 쓰고 있어요. 근데 슬라이드 배치가 이거 되게 중요한데 이 구성을 하잖아요, 슬라이드 안에. 그 안에 내용을 어떻게 넣을 거고 그 대주제가 뭐고 소주제가 뭐고 이런 것들을 슬라이드 배치나 기획도 되게 중요해요. 그거를 잘 못하면 흐름을 이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또 잘 안 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만약에 똑같은 그 폰트와 똑같은 사이즈로 이 대주제는 다 1볼륨으로 할 거야. 그 통일. 이게 그래서 딱 톤 앤 매너가 맞아야 되는데 가끔 보면 이제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제가 이거 수업을 하려고 교환을 보여드리려고 열어보고 어머 미쳤구나. 어머 그렇게 해갖고 급하게 수정한 것도 있는데 정말. 그리고 왜 그랬냐면 수업이 며칠이었지? 엄청 긴 수업이었어요. 그 SNS 하나로 그 컨텐츠 만드는 거, 페이지를 운영하는 거, 광고 집행하는 거 이걸 전부 다 하다 보니까 합치면 한 300페이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러니까 수업 전에마다 조각조각으로 만들었거든요. 한 번에 그 모든 교환을 다 만들 수가 없어서 조각조각 만들다 보니까 조금씩 이렇게 애매하게 다른 게 있더라고요. 한 번에 붙이니까. 잠시 핑계를 좀 대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무리가 요약하는 거, 재동기부여, 결론 이렇게 잡혀 있는데 한 10% 정도 소요를 하는데요. 마무리는 뭐냐면 이제 결론, 주제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임팩트 있게 땡큐로 마무리하지 마시고 땡큐로 마무리하지 마시고요. 주제를 좀 다시 한번. 그래도 그 마지막에 수업을 듣는 친구들도 있어요. 50분 놀다가 5분 듣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 친구들을 위해서라도 주제를 한번 다시 리마인드 시켜주자.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까지만 해도 이미 한 8, 90%는 한 거예요, 우리가. 근데 여기서 보시면 굳히기는 뭐냐면 조금 더 양념을 치는 거예요. 이 내 강의 교환이나 강의 스타일에 조금 더 양념을 치자면 멀티미디어를 활용해서 뭐 동영상 자료나 사진 자료나 이런 것들을 좀 환기해 줄 수 있을 만한 자료를 활용하시면 좋고요. 이 기기를 활용한다라는 거 뭐냐면 좀 스마트해 보이는 강의가 있잖아요. 저 사람은 되게 좀 빠른 것도 얼리 어댑터 같아. 막 이렇게 느껴지는 그 수업이 있어요. 제가 그 전에 저는 이제 강의를 다른 분들이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일부러 신청을 해서 가거든요. 근데 가면은 이 여성분들이 강의하실 때는 그게 또 차이가 있는데 여성분들이 강의하실 때는 화면을 다 캡처해서 여기다 실어주세요. 이렇게 PPT에다 캡처를 해서 다 실어주세요. 전에 한 번은 쇼핑몰 그런 강의였는데 근데 쇼핑몰은 등록도 해봐야 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 PC가 대세가 아니라 모바일이 대세다 보니까 이걸 모바일 화면을 그냥 캡처를 해가지고 올리셨고 PC랑 비슷해요 라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 다음 시간에 남자분이 들어오셨는데
모바일을 미러링을 해서 이쪽에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모바일이 여기 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내가 여기서 하는 액션이 여기서 다 보이는 거예요. 오! 막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 역시 남자들은 이 기기에 달라. 이제 그 아주머니들 소상공인 분들 대상이었거든요. 저러기 신기해요. 이제 이러는데 그것 점수가 한 50점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냐면 저도 그거는 되게 잘 쓰셨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이거를 PC로 아무리 들어가서 해도 모바일에서 어떻게 보여지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다 모바일로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모바일로 연결해서 보여주니까 얼마나 신선하고 좋아요. 어머님들이 감탄을 막 그러면 이 아저씨들은 되게 질투를 하고 있죠. 저게 뭐라고 막 이러면서. 근데 이 스마트한 강의를 위해서 캡처하는 것도 좋은데 이제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건 참고만 하세요. 교환을 짜는 내용은 아니어도 여기에 이 화면에 보여지는 게 저는 다 교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열어가지고 이런 것도 이렇게 보여드리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는 캡처를 해가지고 교환을 만들기 위한 건 정말 일을 위한 일인 것 같아요. 되게 불필요한 요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 시간에 내가 다른 데이터를 하나를 더 찾지. 좀 그런 생각도 있거든요. 모바일 같은 거는 그분은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다 캡처하기 위해서 모바일 화면도 작은데 올려서 캡처하고 화면이 바뀔 때마다 근데 이거 연결 딱 한 번 하니까 바로 여기서 자 보세요 이렇게 하면 쭉쭉쭉 올라가가지고 여기다가 등록 바로 이렇게 되니까 메시지가 근데 나한테 바로 왔어 막 여기서 했는데 너무 깜짝 놀라는 거죠. 이런 것도 그냥 하나의 팁이에요. 그래서 검색을 해보시면서 SNS는 특히나 좀 활용하시는 게 좋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게 왜 활용을 하냐면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그 이미지가 학생들이 제일 잘 못하는 게 뭐냐면 컨텐츠를 만들잖아요. 근데 모바일에 최적화를 한다라는 게 그 PC 같은 경우에 글씨가 작아도 보이는데 모바일은 글씨가 작으면 안 보여요. 그럼 컨텐츠를 만들 때 제가 늘 얘기를 하거든요. 폰트 이 정도는 써야 돼. 글씨 크게 해야 돼 라고 하는데 파워포인트를 만드는 수업을 하면 이게 화면이 크다 보니까 너무 이게 크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줄여놔요. 그럼 제가 이걸 다 스크롤로 줄여서 원래 모바일에서 보이는 정도 사이즈로 바꿔주면 이게 이렇게 작구나 라고 하는데 이걸 제가 만약에 강의할 때 교환에다가 그걸 넣어봤자 잘 몰라요. 인지를 잘 못하거든요. 근데 이걸 연결해서 이렇게 작게 했을 때 화면이 이렇게 보여? 크게 했을 때는 이렇게 보여를 바로 비교를 해주면 그때는 이제 바로바로 적용을 해요. 참 의심이 많아가지고 눈으로 다 보여줘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것도 저희가 잘 안 하는 것 중에 하나죠. 내 교환 검수 잘 하시나요? 오탈자는 있는가? 디자인 어디서 이렇게 좀 찐빠난 게 없나? 그런 거 하시나요? 그 저장, 이중 저장 하세요? 그쵸. 이중, 삼중 해야 돼요. 안 하시는, 이거 근데 정말 실제로 안 하시면 학교에 도착했는데 예를 들어서 USB가 맥이랑 윈도우는 호환이 안 돼요. 맥에서 쓰던 게 윈도우에서 쓰던 게 맥에서 안 열리거든요. 안 열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수정이 안 되고. 근데 그걸 내가 여기에만 저장해서 USB 하나를 이렇게 들고 왔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진땀이 나기 시작하고 난리가 나요. 그래서 좀 스페어로 이메일로 하나 보내두시고 내 드라이브에도 저장해 두시고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바빠가지고 급하게 하다가 저장을 못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으니까. 자, 그러면 부끄럽지만 벌개벗는 느낌으로 제가 강의 교환을 이제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이게 지갑을 여는 맞는키라는 주제로 수업을 한 게 1학년이었고요. 2학년은 패션은 죽지 않는다라는 주제로 제 소셜 커머스가 아까 주제가 그거였잖아요. 내용은 소셜 커머스가 대안이 될 수 있는가였고 이거 한번 열어볼게요. 4학년 거부터 한번 볼게요.